네, 이번 영상은 마블러스 디자이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튜토리얼은 아니고 그냥 리뷰나 잡담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워낙 유명한 소프트웨어라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어떻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치마랑 그리고 티셔츠를 추가해서 두 개가 같이 열리죠. 그 다음 아바타, 그 다음에 여성 맨 위에 거 그냥 골라주고, 네,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핏이 안 맞죠. 그러면은 이 아이콘을 눌러 주셔서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느 정도 체형에 맞게끔 옷이 덮여졌는데 그래도 좀 어색하죠. 근데 우선은 스페이스바 눌러도 이 아이콘과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시뮬레이션이 꺼집니다. 그리고 뷰포트를 보시면 여기는 왼쪽은 3D, 오른쪽은 이제 2D입니다. 보시면 휠을 누르고 이 뷰포트 카메라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이콘을 클릭해 주셔서 패턴 편집 이 선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Shift 누른 다음에 또 하나 잡아 주신 다음에 옮겨 주시면 팔이 지금 읽어드리죠. 이렇게 길어집니다. 근데 엉망이 되죠. 그러면 다시 스페이스바 이 아이콘을 눌러 주신 다음에 만들어 줍니다. 이게 지금 시뮬레이션 하다 씹혀 버렸죠. 이런 걸 좀 이렇게 털어 주셔서 맞춰 주면 됩니다. 반대쪽도 좀 조금 씹혔어요. 그래서 좀 털어 주시고, 아이고 완전히 씹혔네. 네, 이렇게 털어준 다음에 다시 스페이스바 해서 눌러서 시뮬레이션을 꺼줍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만 더 길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Shift 눌러서 조금만 길게. 너무 길다. 조금 줄이고, 좀만 더 줄일게요. 네, 이 정도.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너무 길죠. 여기도 Shift 잡힌 건가? 좀 올려서 줄이도록 할게요. 이 정도면 될까? 좀만 더. 네,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가서 Shift 두 개 잡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서 시뮬레이션 주면은 이제 옷이 좀 정리가 되죠. 이렇게 만들어 줬고, 그 다음에 소매를 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 패턴, 여기 팔목 여기 있죠. 여기에 한번 요 정도 눈짐작으로 이 정도, 조금 긴 것 같은데 우선 놔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어딨죠? 여기 배치 포인트,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배치 포인트 보기, 이걸 눌러줍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파란 점들이 생성이 되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 파란색에 탑을 걸어줘서 이렇게 둘러줍니다. 그런데 네, 뭐 하여튼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 버텍스를 잡고 델리트 눌러준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분 재봉 이렇게 재봉하고, 여기랑 이 끝에도 재봉을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네, 붙었죠. 이렇게 잘 붙었네요. 예, 조금 더 크기를 좀 줄여야겠네요. 이거를 소매 길이를 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줄였나? 보면 네, 딱 괜찮네요. 예,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편에도 얘 잡고 마우스 오른쪽 누른 다음에 대칭으로 패턴과 재봉선
만들어 주시고, 여기죠. 그리고 스페이스바 또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도 정리를 좀 하고,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허리에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해서 좀 줄여주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고, 다루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 패턴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마블러스 디자이너 버전 3, 4, 5? 한 이맘때쯤 썼거든요. 그때 실컷 쓰다가 한동안 이제 아예 쳐다도 안 보고 지금 몇 년 만에 한번 열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많이 발전했죠. 그때랑은 완전히 다른 소프트웨어처럼 많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근데 그 당시를 잠깐 회상을 해보자면, 저는 이제 캐릭터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이거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브러시 스컬핑이나 아니면은 3D 맥스의 그 모델링으로만 캐릭터를 항상 접근하다 보니 이것도 뭐 같은 3D겠지 했는데 막상 펼쳐보니 이건 뭐지 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옷을 대충 만들고 지브러시로 넘겨서 스컬핑으로 다시 거의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은 저도 사람 모델을 세워놓고 치수를 재고 옷을 만들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그 핫토이라고 있죠. 피규어, 12인치 피규어일 거예요. 그거를 사다가 치수를 재고 그걸 가지고 패턴을 만들고 재봉틀을 사서 그걸로 옷을 직접 만들다 보니까 아 이게 마블러스가 예전에 그런 모델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고 치수와 패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인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이걸 정말 잘 쓰고 싶다면 이런 소프트웨어를 공부하는 것보다는 패션 디자인 학원 같은 데 가셔서 그런데 가보시면은 재봉틀도 굉장히 좋은 것들 쓰거든요. 그리고 물론 재봉술 같은 것도 다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학원을 다녀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 잠시만, 그리고 이렇게 마블러스에서 의상을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보시면 이건 예전에 제가 작업했던 건데 3D 스캐너로 이제 스캔을 받은 거예요. 마네킹에 이제 옷을 입혀놓고 직접 스캔을 받은 건데 캐릭터 의상은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전까지 마블러스에서 그 캐릭터를 모델링해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장단점이 서로 간에 있는데 뭐냐면은 이렇게 스캔을 받으면 관절, 리깅, 애니메이션 리깅을 한 다음에 이런 접히는 관절에 대해서 처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접히면은 그에 따라 주름이 이제 접혀야 되는데 그걸 표현하기가 좀 쉬운 게 아니죠. 여기에 뭐 트리거를 박아 놓고 텍스처 블렌딩을 하는 방법들이 있긴 할 텐데 뭐 이제 그건 이제 뭐 팀마다 프로젝트마다 아니면은 아트웍에 따라 이렇게 스캔을 할 것인지 아니면 마블러스를 사용할 것인지 그건 선택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블러스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스캔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GDC 외국 컨퍼런스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 둘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면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하고 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